지난 시간에 네트루프백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DNS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결국은 네트루프백이 안 되는 그런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DDNS로 내부망에 있는 NAS로 접속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봤고, 오늘 해볼 거는 이겁니다. 시놀로지 NAS에 직접 DNS 서버를 설치를 한다. DNS 서버라는 게 뭐죠?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 IP를 매칭시킨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헤비하고 정보가 많을 텐데 그걸 우리의 시놀로지 NAS에 설치를 한다고?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부망에서 이 DDNS에 대해서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시놀로지 NAS에 설치할 DNS 서버에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얘에 대한 IP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IP는 이 NAS의 내부 IP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컴퓨터가 DNS 서버를 이 시놀로지 NAS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시장.시놀로지.me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이 NAS가 자신의 내부 IP를 던져준다면 이 이후부터는 결국은 내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네이버나 뭐 이런 외부의 사이트로 접속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가서 시놀로지 NAS에 있는 DNS 서버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내부 IP를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다시 진짜 DNS 서버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획득한 IP를 다시 이 컴퓨터에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한 접속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시놀로지 NAS에 DNS 서버를 설치를 하고 설정하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시놀로지 NAS에 DNS 서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센터로 가셔서 DNS 서버를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실행하시고요. 생성 누르시고 기본 영역.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도메인 이름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는 NAS의 내부 IP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DNS 서버로 쓰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편집 리소스 레코드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성 누르시고 여기 A 유형 누르시고, 자, 이 칸에는 이 NAS의 DDNS의 첫 번째 이름, 그러니까 C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IP란에는 다시 한번 이 NAS의 내부 IP를 입력을 하세요. 자, 요렇게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요게 DDNS고 여기는 NAS의 내부 IP. 이 두 개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NAS의 내부 IP. 요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종료.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해상도에서 해상도 서비스를 활성화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칸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이 NAS에 설치된 DNS 서버는 자기 자신, 즉 시장.시놀로지.me에 대한 것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거,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어떤 DNS에 물어볼 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에는 유명한 DNS 서버를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통신사와 상관없이요. 이게 구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게 KT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거 두 번째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적용. 끝입니다. NAS에서 한 건 다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여기 네트워크를 눌러보시면, 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찾아서 클릭을 하세요. 저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일단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Pv4를 누르세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내부 IP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다른 컴퓨터에서 쓰는 IP는 안 될 겁니다. 서브넷 접두사 길이는 무조건 24고요. 이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물려있는 공유기의 내부 IP예요. 저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끝자리가 1일 겁니다. 기본 설정 DNS, 여기에다 뭘 적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NAS의 내부 IP를 적어주면 됩니다. 요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시고 저장. 자,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커맨드 창 하나 여시고 봐봐요. 다음에 대한 IP를 제대로 받아왔죠. 그런데 여기 위에 서버에 unknown 되어 있고, 그리고 서버의 주소가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NAS잖아요. 지금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여기서 구글로 했다. 저장 누르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쳐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고 다시 한번 확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닷컴 이런 것도 제대로 찾아가지죠. c.synology.me도 잘 찾아가집니다. DNS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DDNS를 구성해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역방향 프록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앞에 이렇게 DSM이라는 접두사가 더 붙잖아요. 과연 이거 접속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DDNS만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방향 프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화면에서 생성 누르시고 기본 영역. 자, 아까는 여기에 synology.me까지만 썼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끝까지 다 써줍니다. 그리고 내부 IP 쓰는 건 똑같고요. 저장 누르시고 편집, 리소스 레코드까지 똑같아요. 자, 이 화면도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 누르시고 A 유형.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NAS의 내부 IP 써주시고요. 저장. 자, 그리고 한 번 더 생성해서 CNAME 유형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별표, 와일드카드죠. 마지막 이름에는 DDNS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종료 누르시면 NAS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한번 엔터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역방향 프록시를 이용했을 때 이 앞에 DSM이 아니라 뭐 비디오, 오디오, 포토 이런 식으로 무한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내부 접속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기본 DDNS가 NAS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NAS를 끄면 어떻게 될까? 네이버로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접속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NS 서버가 이거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꺼져 있잖아.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NAS를 24시간 켜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조 DNS 서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엔터. 접속이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놀로지 NAS를 DNS 서버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공유기의 설정을 바꾸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했죠. 자,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수동으로 해서 그래요. 수동으로 직접 여기서 DNS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공유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컴퓨터는 한 대일지라도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 와이파이 접속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동 할당을 받는단 말이죠. 공유기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공유기에서 물론 뭐 공유기마다 메뉴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DNS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수동으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기본 DNS 주소에 NAS의 내부 IP, 즉 우리의 DNS 서버의 IP를 적어주시고 이 보조 DNS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글이라든지 뭐 K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적용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리로 가셔서 요거를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꾸시고 저장하면 여기 이 주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IP를 받아올 때 IP만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DNS 서버에 대한 정보도 공유기가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걸 꼭 해야 되냐?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접속을 할 때 내부 IP를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뭐 별로 바꿀 일이 없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이죠. 내부망에서는 내부 IP로, 외부망에 가서는 또 DDNS로.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DDNS로 항상 고정해 놓고 여러분들의 NAS에 DNS 서버를 설치를 해 놓으면 알아서 잘 접속을 해준다. 아시겠죠? 네트 루프백이 되는 공유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 루프백이 되는 공유기도 계속해서 부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NAS에 DNS를 설치를 하면 그걸 다 내부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가 줄기 때문에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